단지 깨어 있으면 통찰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깨어 있기 외에 어떤 통찰이 오게 하는 방법은 뭐 따로 있습니까? 사실은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이 많은 수행법들이 이제 수행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많은 것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가나스니, 비파사나니, 사마타니, 그 외에도 뭐 빛 수행법이니 자비 수행이니 온갖 수행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어떠한 수행이라도 결국에는 송장 상태와 같은 온전한 깨어있음의 상태, 그 상태가 돼야만 어떤 통찰이, 알미, 분명한 알미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법은 다 바로 깨어있음의 상태가 되기 위한, 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행법이어도 그 깨어있음과 같은 상태가 되지 않으면 통찰은 올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음에 대한 어떤 질이나, 우리가 이제 처음에 깨어있는 것을 연습할 때 비파사나 명상을 연습을 하고 호흡을 관찰하거나 경영을,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렇게 관찰하던 것을, 내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을 깨어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제가 깨어있음의 상태가 되라, 송장 상태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되라라고 하는 말 자체도,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 자체도 사실은 이 말의 한계로 인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깨어있음 자체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되라라고 하는 것이 있죠. 되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엔 되려고 함이 전제로 된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려고 함이 있다는 것은 결국 나라고 하는 관념이, 착각이 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깨어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가 깨어있음의 상태, 송장의 상태, 온전히 죽으라라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처음부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깨어있으려고 함이, 송장이 되려고 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빠사나에서 뭔가 하라고 하는 그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빠사나 하려고 하는, 알아차리려고 하는 이빠사나, 하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상태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그런 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의 깨어있음인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했을 때 깨어있음의 상태가 되려고, 깨어있음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처음부터 바로 그냥 자기 자신이 죽어버리면은, 나라고 하는 그것이 죽은 상태가 되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처음부터 될 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되려고 함이 또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더 엄밀하게 하면 이 상태는 사마타 상태입니다. 하려고 함이 있는 상태는. 그래서 이빠사나 하려고 하는, 알아차리라고 하는 이 이빠사나 수행은 사실은 알아차리려고 하는 함이 있는 것은 사마타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문득 함이 없는 상태에 자기도 모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수행 문답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렇게 함이 없는 그런 알의 상태가 된다 라고 지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령
미얀마의 떼자니아 사회도 같은 분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제일 처음에는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해서 있는 사띠, 그냥 되는 사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사띠와 되는 사띠라고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 사띠로.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있는 사띠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깨어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 두 개의 차이가 뭐냐? 통상 윗바사나 지도하시는 분이 알아차리라, 뭔가 계속해서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저도 제일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처음부터 되든 안 되든 깨어있음의 상태에 있으라, 깨어있음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깨어있음의 상태에 있으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불가피하게 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장 상태가 있으려고 되려고 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렇게 느끼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쉽게 어떻게 보면 하라고 하는 것이 더 습관적이 돼서 그것이 더 쉽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경험은 하라고 하는 부작용이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냥 일어나지는, 저절로 그냥 일어나지는 함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것보다 부작용이 훨씬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해도 하는 함이 사람에 따라서 바로 되지 않는, 바로 성장 상태가 되지 않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려고 하는 그것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그 함은 결국에는 부작용 없이 없어져 가는데, 하려고 함은 어떤 착각의 상태가 유지돼 가고 거기서부터 지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얽매여서 제일 처음에는 그 상태로 인해서 효과가 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하라 얘기를 하지를 않는 겁니다. 아까 앞에 이야기에도 그렇지만은 한다는 것은 착각의 상태입니다. 즉 나라고 하는 관념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습관적으로 그러면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걸 깨어 있다고 보는데, 그 깨어 있음과 우리의 성장 자세에서 어느 것도 잡지 않는 그냥 알고만 있는 그 깨어 있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깨어있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제가 일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깨어있는 연습을 오래 해와다가 스승님께서 깨어있는 것을 깨어있으라 노력하지 마라. 그래서 어느 날 그마저 tum나 버리니까 일상에 이렇게 평상시에 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건이나 큰일이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이제 알아차림이 되고 깨어있는 상태가 있다면 그 상태하고 우리가 성장 자세에서 깨어있는 상태, 단지 알만 있는 상태, 그 상태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사실은 이 알아차리려고 함이 없으면은, 알려고 함이 없으면은 그냥 다 알아집니다. 그것이 알림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데 그것이 안 알아지는 것은 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에 휩쓸려 있어서 나라고 하는 그 관념에 얽매여 있어서 그 관념의 상태에 있어서 알미 드러나지 않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함이 없는 상태면은, 또는 그것을 나라고 그렇게 생각함 속에 빠져있지 않는 상태면은 그냥 깨어있음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밥 먹고 일하고 뭘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하는 상태면은
깨어있음의 상태는 그냥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항상 내가 한다, 뭔가 하려고 함이 있어서 그 에너지, 그 착각의 상태이기 때문에 깨어있음의 상태처럼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가 문득 느껴지게 되는데, 그러한 상태가 오히려 큰 경계를 만날수록 깨어있음의 상태라는 것이 더 잘 인식이 되는 겁니다. 왜냐?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겁니다. 항상 작용과 반작용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큰 화가 확 났을 때 화에 휩쓸려 들어가기도 쉽지만 동시에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가 더 선명해지게 알 수도 있는 그런 경험 또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에서 그러한 어떤 화라든가 욕심이라든가 또는 불편함이 크지 않을 때, 그냥 평범하고 그냥 보통이었을 때 또한 똑같이 알면 있는데, 그때는 어떤 산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햇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가 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이유로서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일 뿐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상태 또한 바로 항상 그런 깨어있음의 상태, 알아짐의 상태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 또한 무심코 정신을 놓고 있는 상태, 그냥 당연히 나라고 하는 당연함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 같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당연함이 없으면은 나라고 하는 당연함, 그냥 그러한 무의식적인 정신 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은 당연히 그냥 알의 상태, 깨어있음의 상태, 그때 또한 똑똑히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뭔가 내가 한다, 나다, 당연히 나다라고 하는 내가 한다, 내 생각이다 라고 하는 이것에 그냥 휩쓸려가지 않으면, 이것을 당연시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러함이 느껴지는 상태, 알아지는 상태이만 하면은 그냥 온전히 깨어있음이 되는 겁니다. 항상 어느 순간이라도. 그러니까 일부러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이 끼어있기 때문에, 즉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상태가 없으면은 그냥 알아짐의 상태, 깨어있음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또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나라고 하는 그냥 정신줄만 놓으면은, 그럼 그냥 내가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상태가 돼서 이것이 안 드러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마음만 챙겨져 있으면은, 또는 일어나고 알아지고 모든 것은 다 조건이 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알아지고 할 뿐이니, 소리가 들리는 것, 보이는 것,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몸으로 느껴지는 것, 알아지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되면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니, 그러니 거기에 관심을 안 두면은,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냥 두면은 그냥 깨어있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전부 조건이 돼서 일어나고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내 생각이다, 내 느낌이다, 내 눈이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안다 라고, 내가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돼 있으니, 그렇게 돼 있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아는 상태, 즉 깨어있음의 상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때도 알면 항상 있는데, 왜냐하면 자연의 이치니까. 안다는 것 또한 인연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다른 거와 아는 것이 왜 아는 상태에 있으라, 아는 것 중심으로 있으라 라고 왜 이야기를 하느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있으면 바로 알미 있는 거고, 알의 조건은 생각, 느낌 또는 알미라고 하는 바로 앞에 지금 있는 그리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바로 있게 되는데, 그러나 생각은
과거의 경험, 느낌 또한 처음의 느낌, 첫 번째의 느낌은 이것 또한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뭔가 있음에 기반하고 있는. 그래서 느낌과 암 두 가지는 지금 현재 있음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느낌,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느낌, 실상이라고, 실상의 알아지는, 인지되는 상태, 그 느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느낌이 바로 알미기 때문에, 느낌과 알은 같기 때문에 느낌과 알미라고 하는 이 두 개, 또는 느낌이라고 하는 암, 그 하나의 상태는 과거의 경험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용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만이 실상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과 우리가 아픔이라고 하는 것,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슬픔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의 상태는 과거의 경험이 원래 처음 느낌을 기반으로 작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일어난 거라는 거죠. 요 두 가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다 어떤 과거의 경험, 지금까지의 경험에 기반한 것들이기 때문에 실상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색안경을 끼고 본 있는 그대로이기는 해도, 있는 작용 그대로는 해도 색안경이 끼어진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물들어 있는 그런 상태고, 첫 번째 보이자마자 바로 어떤 생각도 없이 보이는 그 생각 이전에, 뭐 가령 이 선불교에서 생각 이전이라고 그러죠. 생각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보이는 즉시, 들리는 즉시 알아지는 그 느낌. 이 느낌은 그 느낌 자체가 느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 그 자체가 바로 알미잖아요. 그 알은 과거의 경험이 반영되지 않는 지금 바로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작용의 그 상태 그대로의 느낌, 알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들지 않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색안경이 없는 상태의 그러한 느낌이고 알미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상태에 있으면은 문득 내가 색안경을 끼고 있었구나, 그래서 색안경이 없는 상태가 어떤구나라고 하는 것이 통찰로서 알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통찰로서 체험적으로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먼저 감지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소리, 배구 소리 보는 것도, 이게 이제 그런 신체적인 기능으로서도 통찰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한다 그러는데, 아주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경험을 한다, 즉 뭔가 생각으로 이거는 생각 이전의 어떤 상태, 이것은 생각이 끼어있는 상태, 이렇다는 것은 벌써 온통 생각일 뿐인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작용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져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서 알아차림이라고 그때 말한 알아차림에는 알려고 하는 알아차림인데, 그 알아차림이 좋아져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려고 하는 상태에서는 절대 알아질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것은 그냥 알아지는, 어떤 알려고 함도 없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일 뿐인 겁니다. 그런 상태에는 착각이 없는 상태, 알려고 함이 없는 상태, 나라고 하는 관념이 없는 상태에서 알아지는, 그래서 우리는 문득 알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저절로 알아진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찰로 봤을 때 그런 거는 있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있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는 깨달음의 상태, 즉 이제 모름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태지, 알아지는 상태지, 알아차림의 힘으로
이건 처음에 들어온 느낌, 요것은 생각이 끼어서 들어온 느낌, 이렇게 아는 것은 이미 생각으로 하는 분별일 뿐이고, 관념일 뿐이고, 그것은 실상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온통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려고 하는 그 자체는 점점 더 알아짐을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알려고 함이 없이 단지 그냥 알아지는 대로,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단지 깨어있기만 하면은 그것은 문득 저절로 그렇게 알아집니다.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알아지는 겁니다. 이건 어디 진짜 하느님이 알게 해주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알게 해준다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유마정사에서 그때 아침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것이 모두 수행법이 전부 다다라고 하니까 이런 수행법도 있고 저런 수행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수행법이든 결국 이런 깨어있음의 상태가 돼야만 이 상태가 되기 위한 그런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즉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뭐라도 관계없습니다. 차 명상이라고 하든, 차 수행이라고 하든, 밥 수행이라고 하든, 일 수행이라고 하든, 호흡 수행이라고 하든, 무슨 수행이라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든지 다 수행이 되는 겁니다. 밥 수행도 수행이 되는 거고, 요즘 건포도 수행도 있고, 별 수행이 다 있죠. 차 수행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이 다 그런 온전한 깨어있음의 상태가 되기 위한, 또는 그것이 돼야만 비로소 수행이, 그러니까 결국 어떠한 수행에도 온전한 깨어있음의 상태가 되는 그 상태가 있는 이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행의 전부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림고만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 있잖아요. 행동을 해야 되고, 살아나가야 되니까. 그런 상태는 어느 걸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행동을 취해야 되나. 사실 우리는 말하거나 행동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나 행동은 실제로 의도의 드러남일 뿐입니다. 즉 마음의 드러남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보면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어떤 의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도가 있으면은 그 의도에 의해서 뭔가 어떤 의도에 드러나려고 하는 그 에너지, 충동, 그 기운으로 인해서 말이 나가게 되고, 내가 또 그 기운에 의해서 행동으로 나가게 될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다는 것은 착각인 겁니다. 이것을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실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도 어떻게 내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내가 하는 건 아니라고 하든지 행동을 해야 돼요. 그 행동은 내가 한다는 그 생각은 없을때라도 나옵니다. 저절로 나오는.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일상생활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차 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뒤에 차가 와서 빵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생각도 없이 즉시 어떤 행동이라든가 즉시 뭔가 말이 튀어나갑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말하려고 어떤 말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인데 사실 그것을 우리는 내가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런데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그러면 그만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 그럴 때도 똑같습니다. 그럴 때 또한 결국 그런 상태와 일어나는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단지 이럴 때는 생각이 끼어드는 여지가 있게 되는 거죠. 생각이 작용을 하게, 관념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즉 관념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경험에 입각한 생각이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또한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또한 그러한 이치로서 일어나는 것을 단지 생각이 작용해서 그것을 내가 한다, 내가 말한다는 것이 끼어 있을 뿐인 겁니다.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누는 거, 아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고추에 고추도 빨간 고추도 좀 따야 되겠고, 지지대도 세워주게 되겠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냐.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은 착각이고, 사실 고추밭 한번 그냥 보기만 하고 가만히 놔두고 아무것도 내가 한다는 것이 놔둬 보십시오. 아마 막 생각이 자꾸 일어나서 이거 해야 된다는 충동이 막 일어나서 그 일어난 충동으로 인해서 안절부절 못하든가 막 행동이 나간다는 것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그럴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실감만 해보시면은 그러면 나라는 착각에서, 나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고 고추가 보이는데 그런 관념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어나더라도 이제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얽매이지 않으면은 불편함이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은 관념은 관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은 그냥 생각일 뿐이다 라고 알기 때문에 그 생각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고집하지 않게 되고, 고집하지 않으니까 남하고 싸울 일이 없게 되고 대립 없게 되고 그러니 불편한 일이 없게 되고 그냥 모든 것이 편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치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깨어있음의 상태, 우리가 여기 와서 1박 2일로 간다면은 앉아있으나 누워있으나 걸어가면서나 또는 밑에 와서 일을 해도 상관없이 일을 하면서도 항상 그러한 상태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그런 느낌도 그냥 알고 있는 상태로 있으면은, 그러한 상태로 있으면은 그럼 문득 다 알아지는 겁니다. 그냥 이게 참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억지처럼 거꾸로 억지라고 그러는데 문득 다 알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오한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지금 있는 상태 보이고 들리고 그냥 느껴지고 우리 일상사에 있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바로 어떻게 보면은 막 그냥 그 자체 그냥 그대로인 겁니다. 그냥 단지 어떤 그렇게 알고 나면은 얽매이지를 않죠. 이것이 죽비다, 이런 형태다 라고 얽매이지 않는 거죠. 이것은 그냥 이것 또한 이름을 붙여서 죽비일 뿐이고 그런 용도로 그냥 쓰는 것 뿐이지, 이것을 갖다가 그 효소액 젓는 걸로 이렇게 쓰면 그냥 효소액 젓는 막대기요. 전혀 얽매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불편함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의 실상을 그냥 아는 것일 뿐, 이것은 그냥 계속해서 지금도 변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는 것일 뿐, 이것의 죽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 이것을 그냥 아는 상태죠.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심오하거나 뭔가 엄청 복잡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코끼리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코끼리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코끼리 봐가면서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에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귀 이야기한다고 해서 서로 싸울 일은 없잖아요. 같이 보고 있으면서 이야기하면은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해도.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거 가지고 코끼리 꼬리 가지고 이것이 코끼리다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코 가지고 이것이 코끼리다라고 주장하고, 귀 가지고 이것이 코끼리라고 주장하고 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나고 불편함이 일어나는데, 그냥 보면서 이야기하면은 코끼리 이야기하고 그거는 꼬리 이야기하는구나, 이거는 코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서 서로 딴 이야기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상태, 거기에 얽매임이 없는 상태, 코끼리를 보면서 코끼리가 뭐다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쉽고, 이것은 무슨 아비담마를 공부해야
뭐 마음을 심의식 해가지고 심이 뭐고 의가 뭐고 식이 뭐고 이런 거 아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뭐 심의식이 같은 거니 다른 거니 이것은 실상을 아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괜히 자꾸 더 멀게만 하는 거예요. 심이 어떻고 의가 어떻고 식이 어떻고 이것은 점점 실상을 더 어렵게만 만드는 그런 꼴인 거예요. 그렇게 알고 나면은 가령 코끼리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든 그것은 아무리 가령 시인이라면은 아주 시적으로 표현할 거예요. 소설가라면은 아주 산문적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냥 무식하면 그냥 무식한 대로 그냥 이야기할 거예요. 뭐라고 해도 그냥 그것은 그것일 뿐인 거지.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끼리 자체를 아는 것에 있어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실상이라고 아는 것은 똑같은 것일 뿐인 겁니다. 그렇게. 그 자체가 법이죠. 예? 그 자체가 법이죠. 그것을 우리가 일러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은 나중에 뭔가 용어를 써서 이야기하고 싶으면은 그러면 이제 용어집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냥. 그러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코끼리를 한 번도 모르고 코끼리라는 이름도 모르고 코끼리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을 봐도 이것을 코끼리라고 하는지 이것을 꼬리라고 하는지 이걸 코라고 하는지 이것을 눈이라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만약 우리가 국민학교도 안 나왔고 그냥 아무것도 떨어져서 있었다면은 그냥 이런 것이구나 라고만 알잖아요. 그럼 이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야 이것을 뭐라고 그러지? 요즘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지? 그러면은 가령 그런 백과사전 찾아가지고 이거 코끼리라고 그러는구나. 이거 코라고 그러는구나. 알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코끼리라고 그러고 코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길쭉하고 거기에 구멍이 2개가 있고 뭐 이렇게 풀럭거리는 것이 있고 이것을 갖다가 용어를 모르는 사람은 부채는 안다면은 이거는 부채 같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호수 같고 이거는 꼭 파리채 같고 꼬리는 이렇게 그냥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경전이니 그런 어떤 법문이 하는 것은 다 그러할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들에 얽매이면은 더 실상을 보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행법들이 아주 정교하게 알아지는 것이 어디에서 알아지느냐, 전면에서 알아지느냐, 뒷면에서 알아지느냐, 안에서 알아지느냐, 배에서 알아지느냐 하는 것은 점점 실상을 알게 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한번 시도를 했다가 오히려 여기서 알아지느냐, 어디서 알아지느냐, 오히려 자꾸 더 실상과 멀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죽은 상태로 있으라.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그러한 착각이라든가 그런 하려고 하는 습관 때문에 계속되고 그런 상태를 거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상태에 돼가는데 왜냐하면 그 상태를 잘못된 상태 또는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상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습관화되고 고차가 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게 되고 새로운 장애가 또 하나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공부를 좀 하겠다고 그때 제가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을 내게 되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의식이 돼서 그게 어떤 이런 공부를 함으로 해서 해결되는 것이 관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해결이 되면 굉장한 해방감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제가 그런 어떤 일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는
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서서히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 주변에서 일상생활에서 늘 이제 마주치게 되는 아주 작은 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식한 다른 인식 같은 게 생겨난다는 거, 그런 거에서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거, 그런 거를 제가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 제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르지만 알아가는, 알므로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가령 뭔가 천지개벽하는 것 같이 뭔가 알아진다고 하는 그런 상태는 왜 그런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막 알려고 온갖 애를 썼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하는 것은 온갖 삶을 다 제외해놓고 제쳐놓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출가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삶을 다 그냥 재패를 하고 어디에 어떤 한적한 장소에 들어간다든가 해서 온통 그 상태만 있으려고 그런 것을 갖다가 알려고 그렇게 있을 때 문득 그것이 알아졌을 때는 정말 온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것은 그만큼 뭔가 거기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해방감도 크게 느끼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붙잡힘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풀려남 또한 결국에는 그림자, 빛과 그림자와 같고 산과 계곡과 같은 거예요.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고 빛이 강하면은 그림자도 짙은 것과 똑같은 것인 거예요. 그것 또한. 그러니까 아주 괴로웠던 사람은 괴로움부터 벗어난 그 느낌이 훨씬 클 거고, 그 어떤 거기서 벗어남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그런 강렬할 거고, 그런 것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것 또한 그렇게 강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조금씩 그렇게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그러한 착각, 얽매임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진정한 성취입니다. 깨달음이다, 알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궁극의 목적이 아닙니다. 편안해짐이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종교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진별도 사성제 첫 번째 가르침에 있어서 사성제를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가르침에서 만약 깨달음의 종교였다면 부처님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다 누구나 괴롭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하면 괴롭지 않고 편안해진다. 그리고 어떻게 왜 괴로웠고 어떻게 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진다. 알아진다는 것은 부산물 내지 괴로움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과정에서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 목적이 아니라 편안함이 목적인 거고, 편안함이 되려면은 그 과정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즉, 그 알미, 분명한 이해가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편안해짐의 순도가 더 좋아지는 거죠. 모름이 있는 상태에서는 온전히 편해질 수가 없어요. 모름이 있으면은, 모름은 반드시 뭔가 불안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괴로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알아지는 거고, 분명히 알아지고 모름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름해서 깨달음이라고 할 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름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불편함이 없는 거죠. 온전한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의 성취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삶에 있어서 편안해지는 겁니다. 편해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편해지고, 뭔가 일을 하면서도 편해지고, 힘들지 않고, 그렇게 편해지는, 삶이 이제 편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확연히 모든 것이 한꺼번에 알아지는 걸로 그렇게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작은 그런 깨우침들이
이제 수시로 느껴질 때 이것이 좀 더 자꾸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또한 이제 예전에 우리가 가령 그 깨달으면은 막 한꺼번에 확 다 알아진다. 뭐 도노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관념입니다. 생각입니다. 도노니 점수니 뭐 점원이 뭐 쌓는 모든 것은 다 생각입니다. 분별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깨달음이니 알아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 상태가 돼야만 비로소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별일 뿐인 겁니다. 사실은 깨달음이라 하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다 생각 관념일 뿐이죠. 그 상태는 그냥 알아지는 상태인 겁니다. 뭔가 알아지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알아지는 상태, 어떻게 알아지는 상태를 깨달음이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죠. 분별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도론이 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논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령 도노가 어떻고 점수가 어떻고 이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 실상을 아는 거와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면은. 그러나 단지 얽매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렇게 이름하는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라고 하면은 불필요하게 의심하지 않고 회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거기에 얽매이는 순간 도노가 돼야 되는데 도노를 어떻게 라고 얽매이는 순간 그러면은 멀어지는 거고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서 편안해지는 것,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해지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 편안해지는 것, 이거야말로 수행에서의 성실은 가장 바르게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바른 척도입니다. 이런 대화 방식이 편안하게 하십시오. 뭐 다리를 뻗으셔도 좋고 기대셔도 좋습니다. 대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것보다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일 처음에 저는 간단하게 뭔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실마리만 먼저 풀어놓고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송정 상태에서 운전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송장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가 있고, 운전은 제대로 하려면은 송장 상태로 하면 됩니다. 안에 제가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예. 교차로에서 주변에 교차를 넘어가고 이제 속력을 내는 단계인데, 2차선에 달리던 트럭이 내가 뒤따라가는 걸 못 봤던 거예요. 2차선에서 갑자기 유턴을 했네. 유턴하는 다리도 아니고 유턴을 확 해보는 거예요. 그때 만약 정확하게 다른 생각이나 하고 이랬더니 꽉 막았을 거예요. 근데 아까 순식간에 이제 동작이 나와서 그것을 받고 사람들은 배 타는 사람들은 확 했지만 그때 끝났거든. 그래도 보니까 떨어져서 뒤가 미안한 거야. 그걸 부르고 막 미안하다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운전했더라고 사고가 나셨구나. 그리고 그 사람 미안하다고 고개를 끄덕할 때 아무런
별다른 생각이 분하거나 뭐 생각하거나 이런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고 가면서 역시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표현을 하신 게 이제 정신을 안 차리거나 이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신을 안 차렸다는 그런 상태는 대개 어떤 상태냐면은 뭔가 생각에 빠져 있거나 또는 어떤 보이는 것에 빠져 있거나 이야기에 빠져 있거나 또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 과거의 경험의 상태, 습관적인 상태의 그 에너지 속에 그냥 빠져 있는 거죠. 그냥 빠져 있는 겁니다. 성장 상태라고 하는 상태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성장 상태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냥 알아지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존에 있던 경험에 의한 또는 습관에 있는 그런 에너지에 빠져 있지 않고, 또는 뭔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지금 말하고 있는 거나 여기에 빠져 있지 않는 상태, 이것이 성장 상태인 겁니다. 빠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면, 사실은 내가 한다 라고 하는 상태가 빠져 있는 상태거나, 또 하나는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에 그냥 그 에너지 속에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이 상태가 우리는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빠져 있는 상태는 두 가지입니다. 즉, 어떻게 우리가 보면 멍청한 상태라고 하는, 정신줄 놓고 있다라고 하는 상태는 대개 어떤 상태냐면은 그 습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의 경험을 당연시돼서 경험이 지금 드러나 있는 경험대로인 상태, 이것이 습관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그 무심코 또는 멍청하게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있는 것은 그냥 습관의 힘에 의해서, 습관의 관성에 의해서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정신줄 놓고 있고 정신없이 멍청하게라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알려고 하고 있고, 내가 음악을 지금 들으려고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태. 지나가는 저 이쁜 집이네 라고 저기에다 관심을 쏘고 있고 하는, 내가 뭔가 하고 있는 이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즉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 또는 착각의 상태 또는 정신줄 놓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성장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려고 함이 없이 다 그냥 알아지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도 알아지는 상태, 생각도 알아지는 상태, 말도 알아지는 상태, 다른 사람이 말도 알아지는 상태, 확 가면 그것도 그냥 알아지는 상태. 이렇게 알아지는 상태에 있는 것이, 그런 착각이나 그런 습관에 그냥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것이 그냥 멍청한 흐리멍덩한 상태가 아니라 생생한 이런 상태인 겁니다. 사실은 더 잘 알아지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성장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가면 바로 하회장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가령 화가 벌써 일어나더라도 그거는 일어나는 것일 뿐인 거죠. 일어나는 것이 그건 경험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인 거죠. 그 자체는 사실은 화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번뇌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고 망상이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불쑥 일어나는 그것은 그냥 습관의 드러남일 뿐인 거죠. 경험의 드러남일 뿐인 거죠. 화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 욕심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분별이 작용했을 때 비로소 욕심이 되고 비로소 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쑥 일어나는 것을 그냥 알고 있는 상태라면 화라는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그러면은 화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 또 말일 거고, 사고 안 났으면 됐으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시비 분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고, 아이고 깜짝 놀랐다는 하는 그러한 상태는 그 순간 있을지언정 그 다음에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편안하게 또 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지 않은 운전 상태라고 하면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거고 들리는 것은 들리는 거고 거기에 그냥 알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령 어떤 위급한 상황에 가장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가장 잘 대처는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상황에 그냥 적극적으로 대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대처가 늦는 것은 생각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대처가 늦어지는 거예요. 관념이 끼어서 착각이 있어가지고 원래의 그 상태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럴까. 이런 비유는 좀 그렇긴 한데, 집에서 불이 났는데, 거기서 기중품을 두고 나왔다. 또는, 가령, 애가 못 나와서 저기 갇혀있다.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쫓아 들어가서 부쩍 들고 쫓아 나오잖아요. 아무 생각이 일어날 필요 없이. 그런데, 들어가야 되나, 저 불에 들어갔다가 둘 다 죽는 거 아니야? 어쩌고 생각하고 하면은, 뛰어들기도 어려울 거고, 들어가도 사실은 그렇게 민첩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 얽매이고 들리는 것에 얽매이고 생각에 얽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대로의 기능이 다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라고 하는 착각이 없는 상태가 가장 제대로 모든 우리의 기능이 가장 작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상태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예를 들면 수학 공부를 할 때 그 상태에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나요?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가 다르냐? 사실은 이 일이다, 공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앉아 있을 때 하고 다른 것은 어떤 것이 다르냐? 여기 앉아 있을 때는 그냥 지금은 그래도 이제 듣고 말하고 듣고 하는 데가 지금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공부할 때는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뭔가 하는 요것이 중심일 뿐인 겁니다.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공부하자는 생각이 일어나서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면은 풀고자 하는, 보니까 풀으라 그러니까 읽으면은 풀으라 그러니까 풀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에 의해서 뭔가 행동으로 나가게 되고 그런 겁니다. 한다는 것은 다 착각이고 그냥 성장의 상태와 같은 걸로 다 일어난 대로 그냥 하고 있으면 됩니다. 단지 알고 있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돼가고, 어떻게 보면은 수학 문제도 가장 잘 풀리게 되고, 설사 몰라도 모른다는 것은 알게 되고,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항상 일상생활에서 모든 곳에서 눈과 귀와 정신과 모든 것은 모름에 대해서 풀려고 하는 작용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모름이 있으면 알려고 하는 작용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저절로 돼가는 거죠. 좀 더 예를 들면은 가령 이 많은 과학자들이 그 키리 부인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키리 부인이 그렇게 써놓은 글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것을 발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온갖 것을 다 해봐도 도저히 안 나오더라. 발견이 안 돼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냥 놔버리니까 문득 그렇죠. 이렇게 안 하지더라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원리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득 알아지는 겁니다. 모름을 알면은, 모른다는 것을 알면은, 뭔가 구함이 있으면은 문득 그렇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진짜의 실상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 문제는 생각의 문제라고 하면은 될 수가 있어요. 생각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실상의 문제, 과학적인 발견도 실상의 문제잖아요. 실제로 발견 내용을 보면은 관념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놓은 것은 그런 발견, 실상, 실제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문제지, 실제로 화학적인 반응은 이렇게 조합하니까 뭔가 어떤 것이 생기더라, 어떻게 되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의 실상이잖아요. 이것을 실상을 아는 데는 생각이 끼어 있으면은, 뭔가 하려고 함이 있으면은 발견하기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과학적인 발견 또한 문득 알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발견은.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됐다, 연구를 해서 됐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알아지는 그 순간은 바로 깨어있음의 순간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건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문득 알아지더라. 그렇게 알려고 할 때는 안 되고, 이거 도저히 안 된다고 포기하니까 문득 알아지더라.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실상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그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등에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이제 현실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함이 없는 상태, 공부할 때의 함이 없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실제로 느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수행체에 와서 하는 그런 겁니다. 말로 충분히 설명하기는 그런데 어떤 건지 느낌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발명이나 이런 것들이 그 역시 실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뭐 실상 연기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건과 조건의 대비나 대율이나 온도나 이런 게 맞춰서 나오는 거니까 그 역시 실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학문 중에서는 관념 속에 있는 관념의 학문도 있죠. 관념의 학문도 있습니다. 이런 학문은 별개입니다. 이런 학문은 실상하고 관계없는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 하에서 진행되는 학문이죠. 예를 들면 법률 같은 게 그렇습니다. 법률은 진리하고 진실하고 실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약속입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적용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문학의 영역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문학은 실상의 문학이라면 가장 진정한 문학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대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에 접근하는, 문득 실상이 알아지는 것을 잘 표현해 놓은 실상을 기본으로 한 관념, 이것이 정말 이대한 문학이 되겠죠. 그래서 학문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관념 속에만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념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학문은 실제로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바로 그러한 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해야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겁니까? 법이 그걸 해야만 되는데 해야 되면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성장처럼 있는가 어떤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그런 영역인 경우는 좀 다르기는 한데, 이제 가령 일을 할 때 일을 하는 그 상태는 관념의 영역이어도 실제로 하는 그 상태는 성장의 상태로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뭐라고 그럴까? 사실은 생각도 다 관념이에요. 생각의 내용은 관념이고 생각 작용은 실상입니다.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보면 일어나는 그 생각 작용은 실상입니다. 생각의 내용은 관념입니다. 어떤 관념적인 일 내용은 관념이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는 거기에 대한 자세는 가령 보이고 들리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알아지고 하는 이 작용은 실상이라는 거죠. 관념 작용을 하는 관념 작용 속에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념 작용은 그냥 관념의 작용일 뿐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생각이 분별이 바로 불편하고 괴로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관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관념을 관념으로 알고 관념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면은 괴롭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념의 일은 그냥 관념의 일로서 알고 하면서 불편하지 않으면은
불편은 관념의 일 때문에 불편이 아니라 관념의 일에 대한 내 분별로 인해서 불편하게 되니까 그것을 잘 알고 불편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관념 그 자체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관념에 대한 내 자세 때문에 삶이 불편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미 없게 되는 겁니다. 네, 확실히 이해됐어요. 예, 예.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좋은 일, 나쁜 일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편안하거나 불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뭐 내가 행복해지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관념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관념에 얽매이지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든 그 일의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똥꾸면서도 만족할 수도 있고 법률하면서도 만족할 수가 있고 다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도 만족할 수가 있고 그런 일 때문이 아닙니다. 일에 대한 즉 분별, 마음의 자세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성장 상태면은 어떤 일을 하든 전혀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똥을 퍼든 아무리 관념적인 일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의 내용 때문에 내 삶의 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일을 바꿔본들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일이 돼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일이 돼버리면은 똑같이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신선하고 새로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이해가 없는 한.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러면 관념 자체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자체를 대하는 내 마음은 성장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 해서 괴롭지는 않다 하더라도 예. 성장 상태인가 동시에 병존할 수는 없잖아요. 병존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성장 상태에 있으면은 어떠한 것이 있어도 혼란스러울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일 자체가 관념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예. 사실은 보십시오. 일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일 속에서 있는 그 상태를 보십시오. 그 상태 또한 똑같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어떤 의도가 있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관념 속에만 있다 이런 상태는 없는 겁니다. 사실. 법률이 제가 이것은 실상하고 관계없는 관념의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법률을 만드는 사람은 가능한 한 자연법의 이치에 있는 자연의 상태가 옳다라고 하는 이치에 있는 사람이 법률을 만들면은 보다 실상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했을 거고 그런 것은 있죠.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법률 체계를 보면은 다 약속이고 규정입니다. 그럼 관념 체계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법률 일을 한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하는 일을 내용을 보면은 관념적인 일을 법률을 적용하는 관념적인 일은 틀림이 없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실제의 일의 내용을 보면은 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하고 알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 작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 작용은 바로 성장 상태는 실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의 내용 때문에 삶이 지루한다든가 삶이 관념의 삶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념이 관념인 줄 알면 관념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또한 삶에서 불편하거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관념적인 일을 해도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비록
법률 일을 하기 때문에 너를 이 법률력에 처벌한다 하더라도 너는 나쁜 놈이어서 나쁜 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법률적으로 보면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언정 나쁜 놈이어서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속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 때는 단절이 되잖아요. 아까 다 보면 예. 컴퓨터 속에서는 프로그램만 짜고 있으니까 예. 그럴 때는 느끼고 하는 법률을 가지고 법률 행위를 관련되는 행위를 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이 컴퓨터 속에서 그 속에 빠져가지고 몇 시간이고 정신없이 그 일만 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는 보고 듣고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사라져 버리거든요. 예. 사라진다는 것은 그게 빠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빠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빠지는 상태가 아니게 일을 해야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의적인 일이 될 수가 있는데 빠지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은 창의적이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일이나 법률 일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보면 법률과 같이 결국에는 어떤 정해진 언어를 써서 어떤 정해진 어떤 뭐 방식으로 이렇게 뭐 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그 논리를 프로그램화하는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그런 일의 내용은 어떤 일이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국에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과 이런 겁니다. 결국 그것을 생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일이고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일이고 맨날 천편일률적인 일이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감사합니다. 목이 말았습니다. 예,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 그것 또한 똑같이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보고 있고 계속해서 뭐 주로 이제 생각하고 주로 보고 뭐 움직이고 하는 거지만은 그 원리는 이것도 다 있으나 뭐 한 가지나 똑같은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결국 그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그 말에 얽매이지 않고 그 일의 내용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이런 일로서 그냥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단지 성장의 상태로 하면은 그러면 창의적인 일이 될 거고 아마 그 한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것이 계속 발견되고 있고 발견되면서 할 수 있을 거고 문제를 인식하면서 문제가 보이게 될 거고 아주 창의적인 일이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보시면은. 그래서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면은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아마 그 자체,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굳이 표현하자면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매 순간순간이 그런 상태를 오히려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함을 성장의 상태라고 해주죠. 문제는 성장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것은 자꾸 한번 실제로 느껴보십시오. 누워서 한번 느껴보시고, 앉아서 느껴보시고, 걸으면서 느껴보시고, 여기 있으실 때 한번 최대한 느껴보시도록, 실감을 한번 해보시도록 해보십시오. 그래서 점점 한번 일에다 적용해보고, 말하는데 적용해보고 해보십시오. 지금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바로 그런 상태를 한번 느끼려고 해보십시오.
자, 그러시면은 한번 실제로 한번 그런 깨어있음의 상태, 성장의 상태, 알의 상태, 단지 모를 뿐의 상태를 한번 누워서 앉아 있으면서 걸으면서 한번 실감을 해보십시오. 한번 실감을 해보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될 겁니다. 그 깨어있음의 상태에 대한 실감,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그냥 저절로 다 되어질 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